압둘레만, 어서 와요. 압둘레만 씨 왔어요. 자,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압둘레만 씨,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아,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시네. 압둘레만 씨 들려요? 아, 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노디르백 씨 왔고요.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노디르백 씨 오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내일 시험 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긴장되겠어요. 괜찮아요? 몰라요. 아, 시험 잘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정 씨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랬고, 음, 다른 분을, 다른 분들 왜 안 오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왔다, 왔다. 아, 리치 씨. 리치 씨 오셨고요. 짠, 짠. 아, 다섯, 들어왔다. 나문희 씨만 오면 되는데? 나문희 씨? 아직 아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리치 씨, 줄라타나 씨, 다 오셨고요. 자, 몇 시에 시험 봐요, 여러분? 내일. 다 똑같지 않나? 자, 다들 대답이 없어서 제가 그냥 알아볼게요. 네. 내일 1시.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줄라타나 씨. 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시에 시험 보는군요. 네. 자, 열, 네. 내일 1시에 늦지 않게 잘 가시고요. 자, 수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샘플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최근 거 같아요. 최근에 바뀐 문항만 들어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뭐예요? 이거는 우산이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85점을 받으셔야 돼요. 자, 반대말을 찾아봅시다. 열다, 반대는 닫다. 이거 너무 쉽죠? 네.
나, 저는 아침에 마셔요. 뭐를 마셔? 빵, 밥, 사과 못 마시잖아. 그죠? 못 마셔. 우유를 마셔. 오, 예, 좋아요. 상사. 상사가 뭐야? 상사. 내가 회사에 갔어. 회사에 가면 나가 있고 나 윗사람이 있는데 아랫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윗사람을 상사라고 하고요. 밑에 사람을 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어, 여기는 부하직, 예, 부하 직원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다 얘기해서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옛날 어른들은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비슷한 거요.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집안일 뭐예요? 가사, 가사죠. 이게 집안일입니다. 자, 육아는 뭐냐? 아이를 키우다, 기르다. 어. 취업이라는 것은 직장을 구하다. 회사에 가다. 입사, 회사에 가다. 혼인, 결혼이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책을 읽어요. 너무 쉽죠? 책을 읽어요. 음, 자,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요거 천천히 해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맞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일이야. 건강하기 위해서. 요거는 뭘로 바꿔야 돼요? 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에, 또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잘 풀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형용사. 형용사기 때문에 요거는 아어지기, 행복해지기,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죠? 네. 압둘레만 씨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죠? 압둘레만 씨 오늘 마이크가 안 돼요. 자, 회사 선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에 와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뭐요? 이유는? 쉬느라고 와, 좋아요. 씻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만들기 쉽습니다. 어, 자, 노래는 잘 못하지만 노래를 뭐야? 만들 겁니다. 라고 했죠.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요거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을 드릴게요. 이 15문제밖에 없으니까. 레나 씨는 오후 6까지 일해요. 네. 6시까지 이래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맞습니다. 아침에 7시부터 7시, 8시, 8시 30분, 9시, 6시, 그다음에 9시, 10시. 요거 좀 봅시다. 이 사람의 일과는 뭐냐면 여기에 기상, 일어나다. 기상이라고 해요. 일어나다. 그죠? 여기에는 씻다. 그리고 아침을 먹어요. 아침은 아침밥을 얘기하는 거죠.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8시부터 한국어 공부. 한국어 공부. 아닌데, 여긴데. 한국어 공부. 그리고 출근을 하죠. 출근을 합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운동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독서죠. 이렇게 잠을 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여기 보면은 운동은 언제예요?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한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닙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거죠. 30분 동안만. 네. 너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니요. 집에서. 학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10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린다고 보고될 정도로 흔한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흔한 이런 것들은 많다 이런 의미죠. 자, 예를 들어서 많다와 적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흔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흔한 병, 드문 병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있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아주 가끔 있는 거, 아주 조금 적게 있는 것을 드물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자가 진단법, 이 자가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직접, 셀프죠, 셀프. 자가 진단법을 소개하면서 우울증은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이런 뜻이요. 똑같이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된다면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맞는 것. 우울증은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맞네요. 자, 응. 끝. 끝났어요. 우울증은 특이한. 이 특이한이 뭐냐면 특별한 뜻이에요. 특별한. 특별한 질병이다. 특별한 질병은 뭐야? 가끔 있는 거잖아. 가끔.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요 사람만, 요 사람만 초록색이야.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죠.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그러니까 흔한 사람들이죠. 흔한 사람들. 많아. 이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흔하다, 평범하다. 그죠? 이 사람은 드물다, 특이하다. 아니죠. 왜냐면 여기요. 흔한 질병이다 라고 얘기했죠. 아니요. 우울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 2주 얘기가 나왔는데 2주 이상 우울해지면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울증은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이라고 얘기죠.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자가 진단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중심 내용. 주제.
세 번째? 세 번째. 맞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흔하다. 빨리 발견해야 된다. 빨리 발견, 빨리 치료, 빨리 치료. 그리고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요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우울증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을 좀 본다면, 다른 것들. 우울증은 자가 진단만으로 쉽게 진단할 수 없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개를 했다. 근데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우울증은 감기처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아니요. 감기처럼 흔하다. 흔하다. 굉장히 많은 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얼마나? 10명 중 1명이 걸리는 병이에요. 아주 많은 병인데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죠? 아, 네, 이제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들레만씨.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울증은 흔한 질병이므로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 이거는 몰라요. 그리고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3번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제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5번까지만 있으니까 좀 시간을 투자해서 보도록 할게요. 2번이요. 이거죠. 네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어떻게 버리는지, 네, 어떻게 버리는지. 이 어떻게가 방법이죠, 방법. 방법이고, 여기는 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종이. 그 다음에 여기는 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대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대로라는 말의 반대말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대로의 반대말은 하나는 대충이 있고요. 하나는 잘못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right, wro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right와 wrong. 그래서 여기는 잘못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자세를 제대로 하세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자세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자세를 제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대충 먹지 말고 제대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네, 역시 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꼼꼼하게 챙겨서 음,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제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엄마, 청소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은 대충이죠. 엄마한테 네, 혼나요. 그죠? 야, 네, 청소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시죠. 선생님한테도 숙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학생 숙제를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대로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대충 하지 않는다. 꼼꼼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잘못하지 않는다. 맞게 한다. 옳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이 제대로라는 것은 잘한다. 이거죠. 맞는 방법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요거 새로 생긴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일 이거 기억, 니은 문제 나올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자, 맡긴 돈은 뭐가 들어가요? 인터스트가 들어오죠. 자, 이거를 이자라고 얘기하죠. 이자. 좋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더 큰 돈이 된다. 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우선 여러 은행의 뭐 이자 퍼센트 이거를 금리라고 하죠. 금리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우 잘했네요. 좋습니다. 자,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은행.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다, 그렇죠? 맡기다. 네. 이게 정기예금과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정기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 예금,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네.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 3년. 그럼 얼마야? 36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게 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럼 정기 예금은 뭐냐? 정기 예금은 저 같은 사람은 안 해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이 은행에 A 은행에 1억을 2년 동안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죠.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음. 그러면 일반 통장 있죠?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있죠? 이런 네. 것은 자유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네. 자, 요거 재밌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오. 자, 재밌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 우리 네. 압둘레만 씨 네. 성년이 되었어요. 축하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술이나 담배 살 수 있어요. 음, 4번 아니에요? 4번이죠.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어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건 뭐냐?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죠?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성년이랑 반대되는 말이죠. 미성년자는 다 못해요. 술, 담배 못 사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도록 합시다. 친구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언제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매년 네. 5월 셋째 주 월요일이에요. 오. 어.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는 성년이 된 사람들도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자, 이때 선물을 주죠. 선물을 주는데 음. 좀 재밌어요. 일단 장미, 로즈죠, 로즈. 네. 장미 20송이. 왜냐면 이제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면 어른이 된다 해서 20송이를 줍니다. 20송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향수를 줍니다. 향수. 퍼퓸. 그래서 자기만의 향기, 자기만의 냄새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키스도 해줍니다. 아, 오, 오케이. 압둘레만 씨, 여자친구 있어요? 저 없어요. 아, 그럼 됐어요, 이거. 안 돼! 자, 주관식 찾아봅시다. 시작! 네. 음,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네. 자, 같이 봅시다. 저는 조기 교육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한창 놀아야 할 아이들을 계속 실내에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네.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죠? 아, 됐습니다. 그런데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얼마나 뭐뭐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네. 플레시 잘했어요.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주 네. 맛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죠? 아주 네.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맞아요. 여기도 얼마나가 있으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몰라요 쓰면 안 되죠. 네. 왜냐면 여기는 뭐뭐 씁니다,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네. 네. 자,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번에. 자, 여기 봅시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계절마다 날씨가 다릅니다. 봄에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꽃이 많이 피어서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공원으로 꽃 구경을 갑니다. 여름은 덥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해수욕장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을은 날씨가 시원합니다. 단풍이 아름다워서 산에 단풍놀이를 하러 갑니다.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거나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도 만듭니다. 소리내서 읽어봤고요. 한국의 봄과 가을의 날씨는 어떤가요? 이거 읽으면 되죠. 봄과 가을의 날씨 봄에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가을은 날씨가 시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네. 것들을 얘기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땡땡 씨는 여러분들은 사계절 중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이거를 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봄, 여름, 어, 여름, 봄에 왜라는 질문을 얘기할 때 왜라는 질문을 얘기할 때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하는지 좀 잘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 네. 좋아합니다. 그죠? 겨울은 추워요. 춥습니다. 하지만 눈이 와서 좋아요. I love 눈. 그래서 눈이 네. 오면 눈싸움도 하고
그다음에 눈썰매도 타고, 그죠? 네. 눈사람도 많대. 말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눈꽃 축제. 어, 눈꽃 축제도 가고, 스키장도 가고, 스키장도 가고, 얼음 낚시도 하고, 오, 어, 야. 요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그죠?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뭐라고 하냐면 겨울 스포츠,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이런 표현들을 써주시면 돼요. enjoy. 네. 네. 그래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계절을 좋아하느냐,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맞아요. 네네, 좋아요. 압둘레만 씨, 나랑 네. 생각이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멋지다. 자, 땡땡씨 고향에서 특별하게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 중 하나를 골라서 그날이 언제이고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이건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KIIP에서 샘플로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광복절을 얘기해볼게. 광복절. 다른 것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광복절. 왜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였는데, 강점기였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근데 이 해방을 광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복. 네. 광복이라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만들어서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네.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해볼게요. 3.1절이 있어요. 3.1절. 3.1절은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였는데, 근데 이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과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독립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을 맞아요. 원했기 때문에 특별히 1919년 3월 1일에는 독립을 원하는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유관순 누나가 리더였는데 유관순 누나의 리드를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전국에서 모든 나라에서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1일이니까 3.1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매년 3월 1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다면 원래는 3월 1일에 1학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3월 1일을 쉬는 날로 했기 때문에 3월 2일이나 아니면 주말이면 3월 3일이나 3월 4일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1학기를 맞아요.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기념일이잖아요. 네. 여러분 나라의 기념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중국의 우즈베키스탄의 파키스탄의 기념일을 하나 잘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좋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중에 땡땡 씨가 보고 싶은 문화재가 있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렵죠, 이거. 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한국의 문화재.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냐. 첫 번째로,
팔만대장경을 보도록 합시다. 오,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목판에, 에, 새긴, 아니다. 목판에 글자를 새긴 것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프린터죠, 프린터. 네, 프린터였습니다. 프린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판 인쇄죠. 네, 판 인쇄. 근데 이게 왜 8만 대장경이냐면 8만 개거든요. 맞아요. 진짜 8만 개냐? 아니에요. 8만 개 아니고요. 8만 개보다 많습니다. 아, 네. 8만 개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 불교의 바이블, 불교 경전, 네, 불교 바이블을 여기다 넣은 거죠. 그죠? 음,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어, 네, 경상 지역의 합천, 경상북도일 거예요. 합천 음, 해인사라는 절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꼭 가서 팔만대장경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직지심체요절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국인 러브 요거 직지심체요절. 음, 왜냐면은 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소개를 할게요. 네, 자, 직지심체요절은 뭐냐? 세계 최초 그 메탈 어떻게 쓰냐? 메탈 이렇게 써요? 네, 맞아요. 좋아, 좋아, 좋아. 금속 활자예요. 메탈 프린터예요. 네, 이렇게. 메탈 프린터였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거든요.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만든 책입니다. 책이에요. 어, 그래서 이걸 꼭 보고 싶다. 이걸 꼭 보고 싶다. 음, 요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가 있냐? 프랑스에 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오, 도서관에 있어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간 거죠. 훔쳐간 거죠. 아, 뺏어간 거죠. 이게 뭐 아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옛날에는 자주 그랬어요. 아, 뺏어가고 있어요. 네. 음, 그거 있잖아. 이집트 그것도 막 프랑스에 많이 있잖아요. 이집트.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을 가면 프랑스에 가서 꼭 직제심체 요절을 보고 싶습니다. 예. 음,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직지심체 요절이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박수 좋아요. 치겠죠. 네, 박수 치고 막 울겠죠. 막. 맞아요. 감동적입니다. 막 이렇게. 맞아요. 네, 다 날라갔다. 이게 안 자, 돼. 비디오로 잘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얘기한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시면, 미리 네,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 끝난 거 아니에요? 가면 안 돼. 네, 끝난 거 아니고, 어, 네,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부터 좀 봅시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은 집세가 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둡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조용한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줘서 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 저와 친구들은 함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었고요. 왜 이사를 했습니까?
조금 빗비가 쏟아서. 어둡고, 아, 이거 아니죠. 네, 어둡고, 어둡고 시끄럽고, 주변이 시끄러워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햇빛이 잘 들고 네, 밝고 조용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친구들이 이사를 할 때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네, 좋아요. 자, 나 땡땡 씨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요거 방금 얘기한 거 얘기하면 돼요. 깨끗하고, 네, 깨끗하고, 밝고, 조용하고, 싸고, 이런 거 말해. 싸고, 싼 집은 이러지 않아요. 싼 집은 깨끗하고 밝고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말고, 네, 깨끗하고, 밝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교통, 교통이 편리하고, 음,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 시설이 많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밝고, 여기다가 뭐냐면 햇빛이 잘 들어오고,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예, 네, 조용하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술집이 없고, 술집, 노래방이 없고, 이렇게 써도 돼요. 노래방이 없고. 어,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면은 근처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네, 전력이 가깝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주변의 시설 얘기하면은 뭐 마트가 가깝고, 어, 공원이 가깝고, 학교가 가깝고, 병원이 가깝고,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은 주차가 편리하고 음,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한국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맞아요.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나는 평소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었는지 평소에 항상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되냐? 평소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네, 네, 좋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짜잔. 저출산. 저출산은 누구 때문이다? 여자 때문이다. 법, 여자 때문이다. 근데 네, 이게 나쁜 네, 말이 아니라 임준 네,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쵸, 예. 맞아요. 경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해요. 결혼을 음, 늦게 합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말하면 네, 결혼 연령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결혼 연령이 높아졌다. 이렇게 결혼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출산이 줄어들었죠. 예, 저하되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맞벌이가 늘어났어요. 맞벌이. 그러면 육아에 부담이 느껴져요. 그죠? 맞아요. 육아에 부담이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육아에 부담이 느껴지고 또 양육비가 많아져요. 교육비도 많아지고요. 맡겨야 되니까. 어? 맞아요. 그래서 육아의 부담, 양육비 부담 때문에, 돈 때문이죠. 어,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여기는 결론을 얘기하면 양육비 네,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런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심각해요. 한국이. 1등. 네, 1등이에요. 한국이. 저출산 1등 국가 대한민국. 맞아요. 0.7까지 떨어졌죠. 0.7. 네. 0.7이 어떤 숫자냐면 네. 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남자랑 여자랑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네. 낳는데 아이를 평균적으로 3명을 낳는다. 그럼 3이라고 그래요. 3. 네. 네. 아이를 둘만 낳는다. 그러면 2. 아이를 한 명만 낳는다. 1. 이게요. 2019년인가? 2018년에 떨어진 것 같아요. 1보다 더 낮아졌어요. 2018년에. 그래서 지금 아, 2020년 기준으로는 0.73가 요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헐.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여성이 여성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 이거를 이제 요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이것과 비슷한 음, 이야기예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다. 예. 가임기 여성이 어, 출산을 할 가능성,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많아져서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도 적게 한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맞벌이. 부부에게 양육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다음은 고령화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는 무슨 뜻이야? 어, 아이를 안 낳아서 노인이 예, 많아져요. 여기는 아이를 안 낳는 거고, 여기 뭐야? 네. 안 죽는 거예요. 아, 안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네. 고령이라는 건 나이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사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지금 태어나는 애들, 그다음에 여기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들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안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안 태어납니다. 어, 요만큼이 이렇게 줄었고 요만큼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네. 고령화예요.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면 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아니야 노인으로 바로 얘기합시다. 네. 노인의 비율이 높다. 높- 높다. 이렇게 그죠? 노인의 비율이 높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죠? 네. 왜 그럴까? 이유부터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의료기술이죠. 의료기술이 좋았습니다. 의료기술. 병원 가면 병이 낫습니다. 옛날에는 병 걸리면 죽었어요. 맞아요. 얼마나 잘 죽었냐면 한 50세 정도 되면은 이제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 옛날에는 60세가 되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오래 산다. 음, 그러면 50세에 거의 다 죽었다라는 의미죠. 네. 네, 보통은. 근데 왜 죽었냐? 병 걸리면 죽거든요. 병 걸리면 네. 못 고치고 죽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 걸리면 다 고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위생이에요. 어, 옛날에는 잘 안 씻었어요. 뭘 안 씻었냐면 샤워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손을 씻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습관 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주방에 가도 더럽고 화장실에 가도 더럽고 항상 더러웠어요. 네. 더러우면 병에 잘 걸리죠. 병에 네.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음, 가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오래 삽니까? 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위생이 요거 말을 해줘야지. 짜잔. 의료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환경위생이 좋아졌어.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네.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령화가 되었죠. 어?
그러면, 음, 저출산은 알겠어. 아이들이 안 태어나. 이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사는 거는 안 좋아? 네. 그럼 죽어야 돼?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라, 맞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세대가 저출산, 안 바뀌어요. 고령화가 이렇게 같이 진행되면, 보세요. 이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3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30년. 지금 음, 태어나는 애들이, 2025년에 태어나는 애들이, 네, 이제 2055년에 뭐가 되냐? 어른이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경제 활동을 한다고요. 근데 아, 이때 태어난 애들이 이때 일을 하는데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고령화는 뭐냐면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쵸. 노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맞아요. 수 있는데 돈은 써야 돼. 이 음, 사람들도 밥도 먹어야 되고요. 병도 네, 치료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사람, 인컴. 수입이 되는 사람은 적은데, 그죠? 돈을 쓰는 사람은 많아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출은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경, 될까? 경제 경제가? 발전에 영향이 돼요. 그렇죠.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맞아요. 경제가 무너진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저출산과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면, 가까운 미래에, 아니면 30년 후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가까운 미래에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져서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금 지출은 많아져서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출산 같은 경우는요, 왜 안 한다고? 여자들이 늦게 경제 결혼해요. 활동, 예. 그러면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면 되나? 안 되죠. 아니요. 그게 네, 아니라 돈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맞아요. 양육비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네, 양육비 지원. 그다음에 출산 비용 지원. 네. 무조건 돈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게 고령화를 해결합시다. 고령화. 음, 고령화는 어떻게 해결돼요? 노인들이 죽으면 돼? 아니, 아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이 네, 노인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지출만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렇죠. 네. 노인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노인 재취업. 할아버지, 할머니 다시 일하세요. 건강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요. 진짜로. 음, 그리고요. 지출을 줄이면 돼.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지출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가장 많은 게 네. 병원비예요. 병원비. 아, 병원비를 병원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요. 건강하셔야 되죠. 네, 자, 맞아요. 그래서 노인 건강관리. 음, 이게. 어, 우리 압둘레만 씨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를 조금만 더 먹잖아요? 한 네, 30대 정도만 돼도 알 네. 수 있어요. 건강한 게 돈을 버는, 최고다. 예. 최고다, 그래. 네, 그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네. 버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해주면 세금을 조금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할 수 와우.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죠. 방금 얘기한 네. 양육비 지원을 하고 그, 있습니다. 출산 네.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1시에 시험을 보죠. 네. 시험 잘 보시고 네. 시험 본 다음에 저한테 어떤 느낌인지
언제 결과 나오는지 네. 얘기해 주세요. 카톡으로. 좋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 질라타나 씨 시험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노디르백 씨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잘 네, 보세요. 네, 리치 감사합니다. 씨도 시험 잘 감사합니다, 보시고요. 선생님. 네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 다들. 네.